자, 자료형 크게 두 종류 있다 그랬죠? 기본 자료형, 참조 자료형. 크게 자료형 두 개 있다 그랬고요. 기본 자료형에는 불리언, true false를 저장하는 불리언 1바이트라 그랬고요. 문자형, 문자 따옴표로 묶어서 자료형 표현하는 데이터 하나의 문자 캐릭터 2바이트라 그랬고요. 정수형 바이트 1바이트고요. 쇼트 2바이트, 인트 4바이트, 롱 8바이트. 인트 많이 쓰라 그랬죠. 요즘은 롱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실수형은 훌룻 더블 있고요. 더블 쓰시라 그랬어요. 4바이트, 8바이트. 크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데이터는 기본 자료형이라 그랬고요. 이후 배울 나머지 것들은 전부 참조 자료형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자 스트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스트링 같은 경우는 크기가 문자열 크기가 명확하지가 않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참조형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다른 의미로 기본 자료형은 변수명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소라 그랬죠. 참조형은 실제 주소를 가리키는 주소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 우리 열쇠를 열면 그 안에 또 열쇠가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열쇠를 가지고 실제 물건 있는 데 가서 물건을 찾아야죠. 열쇠 안에 갔더니만 실제 물건이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 참조자료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있다. 기본자료형이라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자료형을 다룰 때 크기가 동일해야 다루기가 쉬운데 참조자료형은 동일하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참조자료형 대신 열쇠로 다루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크기로 자료를 다룰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변수는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 있다 그랬어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게 전역 변수죠. 얘가 지역 변수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클래스 중괄호 안에 기술하시면 전역이라 그랬어요. 앞에 퍼블릭이 생략돼 있네. 퍼블릭. 그 다음에 내부, 요걸 메인 메소드라 그러는 애인데 내부 안에 이렇게 중괄호 안에 선언된 애들 지역 변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모든 지역에서 다 접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역 변수는 해당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 선언된 얘네들은 요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요 중괄호 안에 선언된 애는 요 안에서만, 여기 선언된 애들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내부 중괄호 안에서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된 애들은 메모리 영역 쪽에 스택에 생성이 돼서 썼다 지웠다 한다 그랬어요. 변수 자체를 썼다 지웠다 해요. 그래서 메인 블럭 해가지고 얘네들이 잡히겠죠. 메모리에 잡혀요. 그리고 참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 메모리에 잡혀가지고 스택에 주소만 잡히고 실제 데이터는 힙에 잡힌다 그랬어요. 사용자가 정의한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는 힙에
힙에 잡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얘네들은 어디 잡힌다 그랬냐면 메소드 영역이 잡힌다 그랬어요. 얘는 한번 올라가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안 지워진다 그랬어요. 계속 모든 지역에서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모든 지역 하나의 메소드 안에서가 아니고 다른 메소드 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서도 여기서도 다 접근할 수 있다 그랬고요. 전역 변수는 클래스 이름점으로 접근하는 게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라 그랬어요. 같은 클래스에서는 생략이 가능해서 그냥 쓰고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 이름으로 쓰셔야 맞는 거라 그랬어요. 이걸 메모리로 그리면 스택, 힙, 메소드 전역 변수는 메소드 영역에 있을 거고요. 지역 변수는 스택에 있을 거고요. 글로벌 변수는 이거 이그젠플 점 글로벌 해야 정상적인 것 같고요. 지역 변수인데 이름만 글로벌이라고 줬네요. 얘는 안 붙였었는데 얘 선언하기 전이니까 얘를 가져다 쓰는데 얘는 얘를 가져다가 써요. 전역하고 지역하고 이름이 같으면 지역을 우선해요. 얘는 클래스 이름이 붙었으니까 얘를 가져다 쓰는 거고요. 여기는 흰 메모리가 없네요. 그래서 요걸 여기 있네. 메모리를 그린 거죠. 메모리 스태틱 붙은 데는 전역 변수여서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 그랬어요. 힙에 할당할 때는 new, hello 이런 식으로 해야 힙 메모리에 new 연산자를 사용해야 생성이 돼요. 그런데 스트링이 좀 특이한 클래스라 그랬죠. 얘는 그냥 얘도 되게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 얘는 그냥 편법. 너무 많이 스트링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 일일이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얘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힙에 생성되는 메모리는 전부 new로 할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퍼블릭 생략됐네. 클래스 이름 점 a 전역 변수에 들어갔죠. 메소드 영역. 그 다음에 스트링 b는 new 스트링 hello. new는 동적 할당 생성이 된다 그랬죠. 힙에. 그리고 실행 결과 주소가 생성이 돼요. new 연산자는 실행 결과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소 걔를 변수 b에 저장한 거죠. 얘는 전역이지만 뒤에 있는 데이터는 동적 할당된 거죠. 그 다음에 메인 데이터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C는 13.4 여기 들어갔고요. D는 월드 들어갔고요. E는 java memory.b 얘네요. hello 플러스 D 월드. 그래서 헬로 월드가 돼가지고 새로운 주소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2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본 자료형하고 참조 자료형을 식당에 비유했죠. 요 접시들이 스택 메모리 영역 스택에 해당되고요. 냉장고가 힙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왜 나눠서 데이터를 보관하느냐. 여기에다가 초밥도 올리고 케이크도 올리면 케이크가 칠칠 넘치고 불편하겠죠. 크기가 다르니까 관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초밥은 접시에 올라가기 편하니까 직접 올렸지만 케이크가 실제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말로 대처했죠. 주소라고요. 초밥이랑 케이크는 데이터고, 사용자, 주방장이 제공자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갖다 쓰는데 프로그램에 해당되겠죠? 주방장은 CPU. 이런 작업, CPU가 데이터 올리고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가져다 쓰는데 크기가 일정치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겠죠. 초밥에 케이크 있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많이 쓰는 초밥 크기의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스택에 올려서 관리하다가 사용자가 케이크 큰 데이터들 요청하면 냉장고에서 가져다가 사용자에게 주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메모리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설명했어요. 클래스를 뭐라 그랬냐면 관련 있는 코드를 묶은 거라 그랬죠.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평상시 사람을 표현할 때 단순히 변수를 선언해서 표현했죠. 근데 객체들이 늘어나면 관련 있는 변수끼리 묶어서 관리하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예전엔 얘를 직접 여기 써가지고 기술했는데, 내가 사용할 사람은 클래스로 선언해가지고 이런 형태다. 필요할 때 이렇게 new로 생성해가지고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참조 클래스는 뭐라 그랬냐면 new로 생성되면 힙에 생성된다 그랬죠. 실제 데이터가 힙에 생성되고 주소가 H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역 변수니까 스택이죠. 스택에 들어가 있어서 얘를 가리키는 형태로 돼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점은 주소 연산자라 그랬죠. H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name에 읽어오고 있네요. 초기 값을 예로 했으니까 이 값들이 읽어올 거고요. 변경 h.name 가리키는 값을 홍길남 변경하고 있죠. 얘네들은 문자열은 실제 위치에 주소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0x11 0x11 가면 홍길남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 그랬어요. 변경 후 찍으면 과거 데이터는 사라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죠. H를 찍으면 H 안에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가 출력이 되고요. H가 가리키는 주소에 가서 점이 주소 연산자라 그랬어요. H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가서 name을 출력하면 홍길남이 age를 출력하면 요 age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height을 선택하면 요 height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읽어오겠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의 패키지에는 잘못 얘기했네. 하나의 패키지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거 작업할 때 클래스 선언한 부분을 여기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일단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의 파일에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이거 잘못된 구현이에요. 동작은 하죠. 컴파일러가 처리해서 내부적으로 파일을 쪼개서 써요. 원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클래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패키지에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한 개의 같은 이름 클래스는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걷어내는 작업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휴먼 같은 패키지에 요 패키지를 꼭 확인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확인해야죠. 같은 패키지에 휴먼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만들고, 같은 이름으로 휴먼을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com.human.ex에 만들면 문제가 되니까 com.human.dto에 휴먼 클래스 만들었어요. 이 작업 해보라 그랬어요. 안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이 맨 위에 있죠. 휴먼 클래스 ex 폴더에 있고, 휴먼 클래스 dto 패키지에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개는 이름만 같지 다른 클래스죠. 실제 초기 값도 다르게 설정했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요 6번을 보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원래는 풀 이름으로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com.human.dto 폴더에 있는 휴먼, 혹은 com.human.ex 폴더에 있는 휴먼, 두 개가 이름만 같지 다른 클래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썼던 java.util.scanner, 얘도 클래스죠. 자바 폴더 밑에 util 폴더 밑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를 생성한 거예요. 전문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임포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름이 너무 길죠. 이걸 풀 이름을 쓰면 너무 기니까 생략해서 쓰려면 상단에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얘는 com.human.dto 폴더에 있는 휴먼 클래스를 생략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아래 거는 모든 클래스 com.human.dto 밑에 휴먼 말고 다른 클래스가 있으면 걔네들도 해당되고요.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이 임포트 했는데 임포트에 의해서 이름이 같은 두 클래스를 식별하지 못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적절히 상황 봐서 있는데 에러가 났다, 어디 누가 똑같이 쓰는 클래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볼 예정이에요. 자, 확인해 보세요. 한꺼 봐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얘를 메모리로 그려드릴 예정이에요. 요거를 메모리로 그려드릴 예정이에요. 얘 객체를 계속 메모리 그려드리고 하는 이유는, 동적 메모리는 이게 컴파일러가 제대로 오류를 못 잡아줘요.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없으면 오류를 못 잡아요. 근데 컴파일러도 못 잡아. 그럼 누가 잡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서 계속 그려드리는 거예요. 개발 쭉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웬만한 오류는 컴파일러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동적 메모리는 스스로 잡아야 돼요. 전체 복사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서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잘 활용하시고요. 일단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지역 변수 스택 힙 요 지역 변수 선언된 h1이 이렇게 메모리 잡히겠죠. 그 다음에 new human 사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힙 메모리가 잡히겠죠. 0x 01 그 주소가 어디로 가요? h1에 가겠죠. 0x 01 이렇게 가겠죠. new human 이렇게 해가지고 0x 02 다른 new니까 새로 잡히는 거예요. 새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h2에 0x 02가 들어가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new human 했으니까 h3도 마찬가지죠. 0x 03 0x 03에 새로 저장 공간이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잡힐 거예요. 이만큼 그려드렸어요. 요걸 또 볼까요? hu1 new human 얘가 좀 h1 new human 얘도 새로 잡히죠. new 하면 새로 잡힌다 그랬어요. 힙에 새로 잡히고 이 주소가 여기 들어가겠죠.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얘는 뭐야? new로 할당하지 않고 기존의 hu1을 h2에 넣었네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있다 그랬죠? hu1 주소를 h2에 넣으래요. h2는 hu가 빠졌네. hu1, hu2에다가 뭘 넣으래요? h1을 넣으래요. 그럼 h1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0x04가 들어있죠. 힙에 메모리가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 0x04 주소만 복사돼서 두 개의 변수가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hu3은 얘를 복사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세 개가 다 같은 데를 가리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h1.name, h2.name, h3.name 뭐 같은 애들이 찍히겠죠. 현재는 h1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이 부분이 찍히겠죠. 얘는 h2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찍히겠죠. 얘는 h3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찍히겠죠. 아래 거는 세 개가 다 같은 데를 가리키니까 세 개 다 얘를 찍겠죠. 자, 값을 바꿔봤어요. h1.name에 홍원, h1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여기다가 홍원 이렇게 넣었고요. h2가 가리키는 곳에 홍2 이렇게 넣었고, h3에 홍3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홍4 hu1이 가리키는 곳에 name에 홍4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h2.name이 가리키는 곳에 여기 name이 가리키는 곳에 홍5를 넣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 홍4는 사라지고 홍5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홍6을 또 넣었어. hu3가 가리키는 곳에 홍6을 넣었어. 그럼 0x04의 네임 부분에는 최종적으로 홍6이 들어가 있겠죠. 홍6이 들어가 있겠죠. 찍었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h1이 가리키고 있는 네임, h1이 가리키고 있는 네임은 홍1이 들어있고, 여기는 홍1이 찍히겠죠? h2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네임,
홍2가 찍힐 거예요. 아이고 잘못 왔다. 홍2가 찍힐 거예요. h3.name이 가리키는 곳은 여기죠? 홍3가 찍힐 거고요. 그런데 h1.name은 얘죠? h1.name 지금 뭘 가리키고 있냐면 마지막에는 어떤 홍6이 가리켜지고 있죠? 얘는 홍6이 출력될 거고요. 얘는 h2가 가리키고 있는 name 같은 데 아니에요. 얘도 홍6이 찍힐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죠. 홍6이 찍힐 거예요. 왜 다 홍6이 나왔냐? 얘네는 다 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값이 되죠.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 세 개에 영향을 주고, 얘는 각각 따로따로 갖고 있죠. 하나를 바꿔도 문제없이 동작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 안 보고 이게 그릴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작업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클래스 관련 내용인데 이미 설명한 거예요. 읽어보시고 그림 그려준 거예요. 해보세요. 클래스 생성, 선언, 클래스 생성, 정의 하고 선언. 클래스는 정의한 다음에 선언한다 그랬어요. 정의해서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를,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죠. 정의하고 선언하는 방법 기술돼 있고요. 지역 변수에서 선언하면 스택에는 변수명, 실제 데이터는 힙 생성된다는 얘기고요. 인스턴스라는 게 나와요. 인스턴스, 실제로 객체가 생성된 주소를 담고 있는 애,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우리 클래스, 보통 클래스 얘기할 때 붕어빵 얘기 많이 하는데,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 붕어빵 틀을 의미해요. 붕어빵 틀. 붕어빵 틀. 그 다음에 실제로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야 먹을 수 있죠. 빵틀은 틀만 있는 거고, 이 빵틀 이용해서 붕어를 찍어내야죠. 그래서 선언,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선언한 거고요. 이때 붕어빵 하나하나를, 빵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어빵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 그래요. 인스턴스, 전문용어로. 뭐 객체라고도 해요. 객체. 근데 인스턴스라고, 객체는 좀 애매해요. 얘 클래스 정의한 것도 객체라 그러고, 얘도 객체라 그러고, 막 이것저것 다 객체라고 해서 어려운데, 인스턴스는 명확해요. 클래스로 찍어낸 결과물, 실제 존재하는 이런 객체들, 인스턴스라 그래요. 사용하려고 이렇게 직접 클래스로 찍어낸 애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 요 h를 인스턴스라 그래요. 인스턴스. 나머지는 뭐 설명이 끝난 거니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시고, 여기 있죠? 이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있죠? 이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코드에 대한 그림이고, 이 코드에 대한 그림이고요. 어디까지 보면 되려나? 다 설명은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문제 있네요. 다 확인하시고 실습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0페이지 더 있네. 너무 많다. 111페이지까지 하시면,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 좀 섞여 있네. 이 문제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0페이지, 111페이지 좀 윗부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윗부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